2017년 어렵다고 생각하기 일수인 과학이 쉽고 재밌어진다. 지루한 과학은 이제 그만. 오감이 만족하는 살아있는 과학 체험 마당이 있다. 유쾌한 체험을 통해 과학을 제대로 느껴라. 과학이 기회다. 생생 과학 체험 현장 해피 사이언스 데이. 우리나라 과학 문화를 선도하는 과학 종합 전시관 과천과학관. 이곳에서 대한민국 대표 과학 축제 2017 해피 사이언스 데이가 열렸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 체험이 총집합했는데 대한민국의 과학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와봤습니다. 우리 일상 속 과학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열렸다. 과학 관련 기관과 기업부터 학교 동아리까지 참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융합형 과학 문화 행사인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미래 상상 SF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고.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들이 과학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해피 사이언스 데이도 그중 하나로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과학과 친해지고 생활 속에서 과학적 사고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과천과학관 곳곳에서 열린 해피 사이언스 데이 체험회장. 그런데 아이들 손에 무언가 하나씩 들려있다. 아니 이건 페트병. 이걸로 뭘 하려는 거예요? 아, 이거 로켓이에요. 로켓이요? 네. 여기서 로켓을 쏜다구나. 페트병으로 만든 로켓을 준비. 물을 3분의 1가량 담은 후 공기 주입기에 꽂아주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공기를 주입하면 압축이 되면서 저 멀리 날아가게 된다. 생각보다 정말 높이 날아가는 물로켓. 힘차게 하늘을 가르고 떨어졌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한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그다음에 공기를 주입하고 순간적으로 잠금을 해제시키면 공기가 물을 뿜으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로켓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페트병이 로켓이고 물이 연료가 되는 거라는 말씀. 하나의 물체에 가해진 힘만큼 똑같은 힘이 되돌아온다는 것인데 이 원리를 통해서 시원하게 물로켓을 즐길 수 있다. 날릴 때 물 맞을 때가 좀 재밌었어요. 로켓이 멀리 나가서 신기했어요. 그냥 과학이라고 하면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좀 가깝게 재밌게 접근을 하니까 아이도 즐거워하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현장에서 레이싱 대회가 열린다. 소식 접수 후 빠르게 달려가 본 곳에서 만난 것은 바로 미니 전기 자동차. 이 자동차를 직접 조립하고 운전도 해볼 수 있다는데 자동차 경주 선수가 달려왔어요. 아이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어서 오늘 와봤습니다. 제일 먼저 전기 자동차의 동작 원리에 대해 배운다. 요게 이제 HD 카메라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기 자동차가 사람처럼 움직이고 쓰고 멈추고 달리고 이렇게 조향하는지 배우게 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작은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걸까? 마냥 신기한 눈빛인데 이제 직접 해볼 시간. 전자 변속기부터 동력기까지 직접 장착을 해보고 직류 전동기로부터 간속기가 이렇게 회전력을 이어받으면 여기 있는 이 배열부 베벨 기어가 회전의 방향을 지금 바꿔주고 있죠. 그래서 앞뒤로 동력이 전달되고 회전의 방향까지 바뀌어서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는 거예요. 이제 조종을 해보기 시작. 무선 주파수에 의해 바퀴가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평소에 자동차 만드는 것도 많이 해봤고 집에도 있어가지고 좋아하고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따가 운전을 할 거니까 약간 실감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세기의 대결이 펼쳐진다. 2017 해피 사이언스 데이 전기자동차 경주 대회. 출전 선수는 과연 누구? 바로 어머니와 아들. 혈연 관계를 넘어 오늘은 뜨거운 승부로 만났다. 해보나 마나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리하죠, 당연히. 운전을 실제 해봤기 때문에 네,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져요. 왜? 그냥 져요. 화이팅!
양보란 없다. 모자의 대결 시작. 운전 경력 20년 차와 제로의 대결. 자, 준비 시작. 우선 주파수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전기 자동차. 네,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난관을 거친 후 바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데 보는 사람들 모두 제대로 집중했어요. 이게 뭐라고 참 긴장됩니다. 단 한 대만이 결승점을 통과하는데 그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자, 승자는 과연? 오늘 승자는 최건우.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실제 잘 잡은 것처럼 재밌었어요. 이런 체험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스까지 운영. 전국 초중고 과학 동아리들이 직접 체험 부스를 열었는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개 팀이 과학부터 IT까지 재미있는 체험을 제공.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은 한 부스를 찾았다. 심지어 줄까지 서 있네. 아니 근데 이게 웬 연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공기대포라고 하고요. 이거로 이제 파스칼의 원리랑 베르누이의 원리를 배우는 시험입니다. 밀폐된 용기의 한쪽을 두드릴 때 똑같은 크기의 압력이 다른 한쪽에도 전달. 그 원리를 배우는 실험. 네, 공기가 여기에 바로 도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작 과정도 간단하다. 통을 막은 뒤 연기를 채워 톡톡 두드리면 끝. 정말 도넛 모양이다.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압축된 공기가 빠르게 흘러나가면서 바깥쪽에 있는 느린 공기랑 만나게 되면서 이 링을 형성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 공기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 힘도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사실. 이게 바로 공기의 위력. 심지어 촛불도 꺼지고 종이컵도 쓰러뜨릴 정도로 압축된 공기의 힘이 강하다는 사실. 15개 쓰러뜨기 도전! 종이컵아 기다려라. 내 너를 제압하고 말리라. 이럴 수가. 단숨에 무너졌다. 공기가 나가는 게 보이니까 재밌어요. 공기가 나오는 거 동그랗게 도넛 모양으로 나왔다가 되게 신기해요. 다양한 과학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과학 체험 마당. 이번엔 또 어떤 체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까? 손에 들고 있는 저것은 무슨 모형? 아니 이건 안경. 앞이 잘 보일 것 같진 않은데.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펜으로 만든 거예요. 펜으로요? 네. 이 펜에서 이런 물질이 나와서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면은 만들 수 있어요. 뭐라고요? 어디로요? 3D 펜 체험 교실이에요. 학생들이 알려준 곳으로 직접 찾아가 봤다. 정말 펜으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의심을 지우지 않은 채 살펴보니 정말 펜에서 무언가가 나와. 이게 대체 무슨 펜이에요? 3D 펜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소재의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형태로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펜입니다. 이제는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시대.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바로 잉크. 3D 펜으로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해졌다. 각종 산업 현장부터 예술 작품까지 펜으로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사물. 아이들의 상상 속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었다. 오늘 뭐 만들었어요? 이거요. 이게 뭐예요? 에펠탑이요. 세상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고 나중엔 좀 더 큰 걸 더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TV로만 이렇게 만드는 걸 보다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해피 사이언스 데이 체험 현장은 어떻게 준비될까? 행사에 참여한 한 학교를 찾았다. 수업이 한창인데 저희가 지금 신기한 과학 실험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만들 것은 홀로그램 투영기입니다. 홀로그램 투영기란 바로 3차원 입체상을 뜻하는데 360도 여러 각도에서 물체의 관찰이 가능해 의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건 OHP 필름이라는 건데 두껍고 투명한 비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반사되어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도면을 그리는데 사다리꼴 모양을 총 4개를 그려 이어 붙여준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예요? 아니요. 피디님도 성격이 좀 급하시네요. 이제 영상을 틀어야죠. 스마트폰 위에 홀로그램 투영기를 올리자 정말 영상이 이 위에 띄워진다. 오, 마치 허공에 뜬 것 같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 아,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블랙박스입니다. 스마트폰 크기에 맞춰 만든 블랙박스. 어두운 상황을 만들어주자 훨씬 더 잘 보이는데. 신기해요. 엄청 신기해요. 친구들한테도 꼭 보여주고 싶어요.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신기한 체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철저히 준비한 학생들. 입체적인 홀로그램 영상에 모두들 시선을 빼앗기고 제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죠. 직접 만들어 본다더니 지금 사진은 왜 찍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하려고? 지금 방금 여기 영상 찍은 거를 홀로그램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사진을 찍어 이어 붙이고 영상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홀로그램이 완성된다. 오, 완전 신기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내 얼굴로 만든 홀로그램. 생각보다 원리가 간단해서 투명한 비닐 같은 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정말 가족끼리 서로 간의 안부를 재미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서로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이곳엔 과연 어떤 과학이 숨겨져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 어떤 건데요? 이거요. 이건 그냥 장난감 아니에요? 에이, 과학과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선이랑 색상을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아,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보여드릴게요. 선과 색상을 따라 움직인다? 확인을 위해 로봇을 종이 위에 올려놓는데 정말 로봇이 선을 따라간다. 게다가 로봇 2개도 문제없다. 각 로봇이 선을 따라 움직이는 놀라운 광경. 선과 색상을 인식해서 움직이는 로봇인데요. 색상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코딩 방식입니다. 코딩이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코드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 코드를 조합해 명령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동작을 만들 수 있다. 아직 어려운 개념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수업이 진행되는데 엘리베이터 타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버튼을 눌렀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됐어? 문이 열려요. 명령을 내는 거잖아요, 기계. 이게 바로 코딩이에요. 알겠다. 아이들이 코딩을 쉽게 배우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코딩 로봇. 선과 색상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개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로봇의 다양한 움직임도 나타낼 수 있다고. 이 작은 꼬마 로봇이 여러분이 이 펜으로 그린 명령어를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는데 일단 선을 이어 로봇이 다닐 길을 만들어주는 학생들. 근데 이게 끝은 아니겠죠? 로봇이 빙빙 돌기도 하고 유턴도 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유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어떻게 로봇이 유턴을 한다는 걸까? 이때 각각 다른 색을 연속으로 그린다? 로봇이 유턴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 정말 유턴하는 로봇?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센서가 길을 인식해가지고 얘네들이 알아듣게 코딩이 돼서 얘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선의 굵기가 최소 5mm 이상이어야 인식하는 로봇. 얇은 선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또한 색을 인식하는 로봇은 색깔 명령어를 활용해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초록, 빨강, 초록, 빨강을 연속해서 그려주면 로봇이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파랑, 검정, 초록, 빨강은 로봇이 지그재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이다. 다양한 색깔 명령으로 로봇의 동작을 컨트롤. 이런 색깔 명령어를 활용하면 나만의 스토리도 만들 수 있단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까? 신나서 지그재그로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과학이 별로 제가 신경이 안 썼던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재미있는 로봇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니까 과학이 좀 더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또 다른 친구들한테 또 알려주고 싶어요. 코딩을 알리기 위해 해피사이언스데이에 참여한 효천초등학교 학생들. 우선 로봇이 등장하자 아이들 눈길 사로잡고 로봇이 선을 따라 움직이니 신기함과 놀라움이 가득. 선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며 로봇 길을 만들어주는데 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완성된 그림 코딩.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할 것 같아요. 명령어를 입력했다면 이제 로봇이 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만 남았는데 로봇이 출발하기 시작하고 선을 따라 쭉쭉 잘 간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멈췄다. 대체 무슨 이유로 멈춘 걸까? 선이 너무 얇아서 로봇이 인식을 하지 못해서 멈춘 것입니다. 다시 제대로 가기 시작. 오늘 체험해본 그림 코딩 어땠어요? 로봇이 제가 만든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코딩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어떤 건지도 알았고요.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체험 부스를 찾아가 보니 아이들이 요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니 저희 왜 이러는 걸까? 얘들아 괜찮니? 사람이 보여요. 누가 눈 덮인 상황에서 저기 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VR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보드와 앱을 통해서 직접 가지 않더라도 호주, 이집트 등등 세계 곳곳을 체험학습 떠나듯이 떠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써주시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 여행이 가능하다. 이집트부터 호주까지 힘들이지 않고 등산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 소감이 어때요? 책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여행 온 것 같아요. 과천과학관에서 새롭게 떠오른 곳. 상상을 현실로 재현한 미래상상 SF관. 4개의 테마관과 5개의 특성관으로 구성된 이곳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로 펼쳐질 100년 후의 미래 세상과 우주시대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전시해놓은 공간이라고 한다. 미래상상 SF관은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서 AR, VR,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 세상과 우주시대를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미래상상 SF관에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해설을 들으며 들어가니 체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광경. 눈앞에 우주가 펼쳐졌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감탄 또 감탄. 어머 눈부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 린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태양계에는 몇 개의 별이 있을까요? 한 개. 그렇죠. 1개 있죠. 별에 관한 설명도 듣고 전시되어 있는 별의 황홀한 모습도 감상하면서 사진까지 찍고 다음 장소로 향하는데 미래에는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를 디자인을 하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진보된 과학기술을 통해 100년 후 세상의 미래형 자동차를 만날 수 있다는데 나만의 미래 자동차를 스크린을 통해 만들 수도 있다. 자동차가 최고로 멋있어요. 심지어 미래의 병원도 체험해 볼 수 있는데 미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공장기를 3D 프린터로 제작해 인공 고관절부터 인공 눈 등 다양한 인공 신체들이 탄생될 전망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손들이 미래에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주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지상에서 약 36,000km를 올라가 우주 정거장까지 착륙. 그 실제 느낌을 체험 가능케 한 우주 엘리베이터. 이게 움직인대? 여기도? 어때? 재밌겠어? 그래도 다시 돌아올 때도 이거 탄대? 실감나는 우주 탐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부터 과거 쥐라기 시대부터 미래를 오가는 스릴 만점 시간여행까지 행성 표면을 재현한 장소에서 RC카를 조종하며 탐사 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 또한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우주 탐사 중 일어나는 전투를 직접 경험하는 우주 전쟁. 우주에서 전쟁을 하는 듯한 실감나는 사운드와 영상으로 인기. 정말 다양한 체험으로 가득하다. 가상 현실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게임이 나오면 종종 해보고 싶네요, 애들하고. 우주 시대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다양한 즐길거리는 물론 미래 우주에서 식물을 키우는 우주 식물 농장의 모습까지 미래 우주의 모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미래 기술을 볼 수 있고 즐길 것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아서 애들이랑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 번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 보다 더 쉽고 재밌게 즐겨본 시간. 다양한 체험을 통한 과학의 재발견. 여러분도 그 매력에 빠져보세요.